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제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긴 영상을 찍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영상을 오늘 촬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새해가 됐습니다. 지금 새해가 됐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벌써 1월이에요. 제가 여기 작년 2월 말에 왔거든요, 시드니를. 네, 이제 워홀도 끝나가고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오니까 약간 센치해지면서 슬프기도 했다가 한국 갈 생각에 좋기도 했다가 뭐 이래저래 지금 약간 마음이 요동치는 시기인데, 제가 어떤 1년을 보냈는지 한번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노트에 한번 적어봤거든요. 혹시나 워홀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특히 시드니로 오실 분들, 그리고 저처럼 뭔가 막차를 타시는 분들, 아무튼 이런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워홀에 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영어를 좋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되게 좋아했고 노출이 많이 되었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항상 영어를 좋아했는데 제가 유학도 안 갔다 오고 대학생 때 교환학생도 못 갔다 오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뭔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평생 막 살고 싶다. 그리고 호주가 제 첫 해외 여행지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를 처음 와봤는데 한 2주 정도. 저는 이 호주가 첫 여행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막 돌아다녀 보고 싶은 거예요. 트레인도 혼자 타서 여기 센트럴도 나와보고, 이게 무슨 슈퍼마켓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거 막 걸어 들어가서 막 네일아트도 혼자 받아보고 빵도 사 먹어보고 혼자 여기저기 구경도 다녀보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결국 시드니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저의 백그라운드인데, 저는 이제 여타 다른 친구들처럼 어린 나이에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비자를 받았을 때가 만 29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19년도에 졸업을 하고 외국계 회사 생활을 바로 시작을 했고요. 총 따지고 보면 한 5년 조금 안 되게 회사 생활을 했었고 다 외국계 회사였고, 그래서 영어를 쓸 일이 조금 있었다. 그리고 호주 오기 바로 전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여기 남편이랑 같이 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2023년 12월 말에 퇴사를 하고 2024년 2월 말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준비를 이제 쫌쫌따리 했었는데, 준비를 어떻게 했냐? 저는 이제 두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첫 번째 개인적인 저의 워홀 준비, 그 두 번째 남편이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유학 휴직 준비. 개인적으로 워홀을 준비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청하는 거는 쉬워요. 네이버에 너무 잘 나와 있고 블로그마다 제가 올려놓은 워홀 준비 영상도 있고요. 그 이민성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돈 내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하라고 이메일이 오면 정해진 병원 가서 돈 내고 건강검진 하면 끝이에요. 그럼 정말 비자가 쉽게 나오고, 그리고 남편 공무원 유학휴직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광고성 글이 엄청 많고, 뭐 실제로 그러니까 사례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조금 막막했었는데, 제가 했던 방법은 광고에 뜨는 유학원에 다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뭐 몇 월쯤에 가야 한다, 뭐 도시는 어디다, 뭐 이런 과정을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해주는 답변을 듣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했었어요. 뭐 어떤 데는 되게 장사하는 느낌이 있었고, 어떤 데는 전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고, 5군데 정도를 비교해보고 현재 유학원을 찾아서 잘 진행을 해서 이곳에 오게 됐고요. 이제 호주 오기 전에 뭐 준비물 같은 것도 좀 샀었는데, 지금 정말 후회하는 거는 그렇게 뭘 많이 사올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옷도 진짜 많이 샀고 뭔가 신나가지고, 그리고 화장품은 막 한국계 최고지 막 이러면서 막 올리브영도 막 30만 원어치 털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물이 이렇게 깨끗한데 샤워헤드 사오고, 그리고 어차피 호주는 샤워기를 잘 안 써요. 제가 갔던 뭐 숙소나 호텔, 그리고 인스펙션 하면서 본 집들 중에 샤워기가 있는 집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 다 이렇게 벽에
부착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사고, 여긴 카펫 문화야 이러면서, 카펫 문화가 또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고 뭔가 찝찝한 느낌이 지금은 너무 좋거든요. 근데 막 슬리퍼 사오고 수건 사오고, 막 만약 여러분이 워홀을 오신다면 정말 필요한 것만 갖고 오시고요. 여기도 좋은 물건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여기 와서까지 한국 옷을 계속 입는 것보다는 여기 쇼핑센터 가서 여기 애들은 뭘 입나 한번 보고, 여기 브랜드도 입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게 더 값질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저러한 것들을 많이 생략하고 저희는 2월 말에 호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지냈던 데는 워털루라는 곳인데요. 에어비앤비를 한 열흘 정도 잡았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호주 도착한 지 한 3일 만에 바로 카페 잡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여기 살고 있는 제 지인이 도움을 줘서 제가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워털루에서 본다이 정션, 웨스트필드 있는 쪽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막 너무 지겹잖아요. 막 이 사람들하고 맨날 막 허리 빠지게 앉아가지고 막 키보드만 두들기고 이러다가 막 카페 잡을 시작하는 거 너무 낭만적이고 막 재밌을 것 같고 막 다이내믹하고 막 손님들하고 얘기할 생각에 조금 걱정은 되지만 막 그랬는데, 아무튼 카페 잡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풀도록 하고요. 워털루에서 보름 정도 지내고 다른 에어비앤비로 옮겼는데 그게 포츠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저희는 지금 달링허스트에 살고 있고, 이 달링허스트에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서 지내는 동안 엄청나게 인스펙션을 보러 다닙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막 어떤 집은 가면 막 50팀이 와 있고, 그러니까 한 팀에 한 뭐 2명? 혼자 오는 사람도 있지만 뭐 보통 2명 정도 오니까 50팀이라고 하면 벌써 100명이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잘 달링허스트에 아파트를 구해서 3월 중순에 들어옵니다. 엄청 빨리 구했죠. 2월 말에 여기 도착했는데 3월 중순쯤에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살고 있는 친구의 도움이 컸어요. 아무튼 제가 3월 초부터 한 6월 중순까지는 계속 카페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막 낭만에 젖어서 갔어요. 막 여기 호주에서 막 카페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문 받는 뭐 이러면서 그런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딱 일을 시작했더니 웬걸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아시다시피 호주 카페는 굉장히 빨리 열기 때문에 출근을 6시 반 혹은 6시까지는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매일 한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체력적으로 지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앉아 있으니까 디스크가 오고, 카페에서 일할 때는 서 있으니까 디스크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쉽지 않았고, 여기 호주 카페는 주로 커피랑 브런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음식을 계속 날라야 하는데 그 접시가 가볍지 않아요. 결코 되게 크고 무겁고, 손으로 똑같은 자세로 이걸 잡고 나르려고 하니까 손목이랑 손가락 관절에도 무리가 오는 거예요. 뭐 여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몸이 약간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족저근막염이 오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밤에 새벽에 자다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뭐 한국처럼 이게 뭐 손이 좀 아픈데 뭐 가서 뭐 파라핀이나 좀 받을까? 뭐 아니면 뭐 침이나 좀 맞을까? 이게 안 되니까 케미스트 가서 뭔지도 모르는 약을 사서 막 바르고 버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일을 더 이상 오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1차 위기가 옵니다. 그렇게 좋고 너무너무 바라던 시드니 생활이었는데 몸이 딱 아프기 시작하니까 다 접고 한국에 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버텨야지.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몸 쓰는 일이 맞지 않는구나. 내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오피스 잡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seek.com, indeed.com을 엄청 뒤지기 시작합니다. 카페 퇴근해서 오면은 계속 지원서를 넣는 거예요. 그 전에 또 레주메 고치고 뭐 이런 작업들도 있긴 했는데, 뭐 여기는 한국처럼 뭐 하나 지원하려면 뭐 질문 막 5, 6개 뭐 1000자씩 적어라 이런 쓸데없는 게 없기 때문에 지원 자체는 쉬웠어요. 그치만 또 여기서 문제는 뭐냐, 지원할 때 포지션은 정말 엄청 많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막상 게시물을 들어가 보면
PR 있는 사람 아니면 시티즌인 사람 이런 사람만 지원해라. 이런 조건이 있는 게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르고 하고 싶지 않은 인더스트리를 고르고 나면 막상 선택지가 또 많이 있진 않아요. 그치만 그런 것들을 계속 뒤져서 레주메를 넣는 거예요. 제발 인터뷰라도 한번 보려고. 근데 결론적으로 단 한 군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넣었거든요. 매일 그냥 오면 넣는 거예요. 그냥 계속 또 업데이트된 거 없나 아침 저녁으로 계속 찾고 막 그런 과정에서 미안하지만 시프트 좀 계속 빼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고 막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찾은 최후의 방법은 뭐냐. 정말 이것까진 하기 싫었는데 호주 나라에서 일을 찾아보자. 제가 진짜 여기 와서 한인하고는 일부러 더 가까이 안 지냈거든요. 왜냐면 내가 뭐 여기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온 게 아니니까 일도 그렇고 결국 호주 나라에 들어갔죠.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막 구인구직을 보기 시작하는데 호주 나라에 올라오는 구인구직은 보통은 한식당 서빙 이런 게 거의 대부분 그리고 저기 약간 시티 외곽에서 하는 클리닝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은근히 뭐 파이낸스 어드민을 조금씩 찾을 수가 있어요.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일을 조금 더 찾기 쉬울 것 같은 게 회계사를 구하는 공고글이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제가 직전에 했던 일이 회계 일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어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 좋게 연락을 받았던 데가 딱 두 군데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피어몬트에 있는 면세점이었는데 그것도 회계 어드민이었고 두 번째는 뭐 어떤 그냥 회계 사무실이래요. 그래서 어드민을 구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것도 넣어보자 했는데 그 두 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은 날. 그날은 쉬는 날이라 카페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헬로우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잉? 아 어차피 내가 호주 나라에서 잠 넣었으니까 뭔가 외국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일은 없겠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고 뭐 얘기를 했더니 그 면세점이래요. 면접을 볼 수 있냐고 해서 네 뭐 볼 수 있다고 그러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길래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오 다행이다. 그래도 면접은 한번 볼 수 있겠다. 이제 거기서 뭐 좀 쉬다가 친구를 만나서 다음 카페로 이동을 했는데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인 줄 알고 네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막 헬로 그러면서 막 뭐라고 너 조이냐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더니 뭐 여기 네가 지원했던 파이낸스 어드민 자리인데 뭐 혹시 지금 자기소개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잠깐만 이러고 막 카페를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막 차도니까 막 귀를 막고 막 갑자기 제가 외웠던 자기소개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영어를 그래도 좀 하네 그러면서 근데 파이낸스 어드민 말고 혹시 부동산 인더스트리도 관심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가려요. 뭔가 뽑아주면 일단 가야지. 그래서 나 상관없어. 그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그러냐 뭐 그러면서 지금 에이전트가 어시스턴트를 구하는데 뭐 혹시 이런 것도 괜찮겠냐. 그래서 마침 내가 전 직장에서 비서였어. 그럼 잘 됐다. 그럼 내일 보자 카페에서 이러는 거예요. 무슨 면접을 카페에서 봐? 이러면서 일단 알겠어. 그래서 카페 주소를 보내줘 했더니 카페 주소가 왔어요. 그래서 막 이상하다. 무슨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날 열심히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제 막 그게 잡히고 나서 이제 제가 막 자켓 사러 가고 막 그때 당시 조금 쌀쌀했어가지고 막 긴 치마 사러 가고 막 부츠 사고 막 단정해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저랑 통화했던 사람이랑 제 매니저가 될 사람이랑 이렇게 셋이 같이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한국이랑 다르다고 생각한 게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이 둘은 심지어 둘이 친구고 셋이서 그냥 캐주얼적인 톡도 하고 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뭐 같이 차 마시면서 그냥 물론 긴장은 되고 저는 좀 약간 떨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나 너 괜찮은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일 해볼래? 그래서 나는 그럼 너무 좋지. 그러고 이제 제가 워홀 비자다 보니까 풀타임으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6개월밖에 일을 못한다는 것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럼 너의 포지션과 임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임금이랑
포지션이랑 저는 결국 캐주얼로 일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만 같이 하자. 그래서 나도 좋다. 나도 여기서 뭐 맨날 일하면서 난 휴식이 좀 필요한 사람이라 전 좋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 잡을 딱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12월 중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하면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은 경험들을 했고, 이것도 제가 혹시 궁금해 하시면 다른 영상에 풀어볼게요. 결론적으로 제가 갔던 회사는 완전 찐 오지 회사였고, 저랑 제 매니저 빼고는, 제 매니저는 호주 사람이긴 한데 부모님이 아시안이세요. 사무실에 저랑 제 매니저 빼고는 다 그냥 찐 백인이었다. 좋은 경험을 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12월 중순이 되고 회사가 홀리데이에 들어갔어요. 12월 이제 초 중순이 되면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거든요. 그러고 약간 한풀 약간 조금 쉬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냥 휴가 가고 주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발리에 다녀왔고, 저는 다시 이제 그 오피스로 돌아가진 않아요. 왜냐면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다시 한국에 갈 거고, 그래서 그 매니저는 아예 풀타임으로 일할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도 당연하지, 그게 너한테 좋지. 지금은 그냥 쉬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찍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으로 갈 때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리고 그동안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별로였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여기 오기로 한 선택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었고, 너무 많은 기회가 있었고 경험도 했고 추억도 너무 많이 쌓았어요. 이게 그냥 한국에서 유튜브나 이런 뭔가 넷플릭스로 보는 그런 다른 나라와 내가 직접 와서 돈 벌면서 진짜 생존하면서 보는 그 나라는 확실히 달라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일단 제 기준 정말 좋았던 건 갈증이 풀렸다. 영어를 너무 좋아하고 영어 공부도 꽤나 뭐 잘 했던 편이지만 말을 하려면 한국인 특성상 겁먹고 틀릴까봐 쫄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극복됐다. 그리고 영어가 정말 늘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도 많이 늘었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많이 늘었고, 여기서 만난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는 또 그런 대로 또 말이 늘고,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정말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카페에서는 이제 주문하는 법, 주문 받는 법, 뭐 스몰톡 하는 법, 그리고 그 동료들이랑도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늘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막 정말 걔는 정말 빠르게 얘기하거든요. 막 와랄랄랄라 이렇게 얘기하는 막 그런 데서 걔네가 자주 쓰는 표현, 그리고 뭐 공감하는 법, 뭐 내 얘기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조금 늘었고, 또 사무실에서는 외국계랑 아무리 다녔지만 어쨌든 거긴 다 한국 사람들이고 약간 우리가 영어를 쓰긴 하지만 이게 진짜 영어 맞나?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그 언어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 이메일이나 팀 공지 아니면 팀들이 그룹에서 채팅하는 것만 봐도 정말 공부가 많이 됐고, 그리고 매니저랑 되게 가깝게 일하면서 뭐 정말 사소한 거, 이거 프린트 해줄까? 몇 장 필요해? 뭐 지금 나갈 거야? 뭐 이런 것들 막상 또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말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표현이 맞나 싶은 것들을 조금씩 일하면서 계속 고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어 공부 늘기에는 정말 너무 좋았다. 그리고 대망의 자연과 날씨. 호주는 정말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는 진짜 시티에 살거든요. 우리 아파트 빌딩에 나가면 바로 하이드파크예요. 근데 막 이런 시티에 이렇게 큰 파크가 있고, 집에서 좀만 걸어가면 보타닉 가든이 있고, 보타닉 가든에서 보는 그 하버브리지랑 오페라하우스 뷰 정말 너무 아름답고, 나무 너무 많고, 뭐 중간중간에 작고 큰 공원, 여기는 바다가 많아서 그런가 풀이 되게 많아요. 퍼블릭 풀, 실내 풀, 그 야외 풀. 그 집 바로 옆에 세인메리 성당 바로 앞에도 쿡앤필립 퍼블릭 풀 있고, 거기도 굉장히 크거든요. 50m고 레인이. 서릴즈에 바로 프린스 알프레드 풀 있고, 거긴 야외거든요. 근데 잔디밭도 있고 막 태닝하기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막 보타닉 가든에도 원래
앤드류 찰튼인가? 무슨 풀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사에 들어가서 몇 년간 안 연다고 하는데 거기도 너무너무 좋았고, 이런 자연 뭔가 액티비티 뭐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돼 있고, 러너 정말 많고, 이게 땅이 되게 낮고 넓은 느낌? 뛰기도 정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예쁜 새도 많이 볼 수 있고, 많이들 아시는 코카투, 그 알록달록한 앵무새들, 갈매기도 너무 귀여워요. 밤에 이제 하이드파크 가면 포섬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걔네 막 내려와서 걸어다니고 막 나무에서 달려있고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겪을 수 없는 그런 자연들이 되게 많아서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날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매일 좋진 않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호주 항상 파랗고 맑고 막 엄청 덥고 별로 안 춥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2월 말에 왔을 때는 뭐 여름 끝물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아직 막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진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제 기준 그렇게 막 덥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가 되게 자주 오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 지금 중간중간 계속 비가 내리고, 어제 엊그제 쏟아졌고, 특히 여름 끝나고 다시 여름이 오기 전 그 가을 겨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간에는 비가 정말 자주 와요. 약간 저랑 남편이랑 조금 실망했던 부분 중에 하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참 깨끗하고 예쁘고 하늘 높고 구름 가깝고 예쁘고 그렇답니다. 아까 그 영상을 찍고 지금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찍다가 갑자기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치고, 그 사이에 남편 점심도 차려주고 저녁도 차려주고 장도 보고 오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찍은 거 편집도 다 했거든요. 아무튼 좀 정돈되게 말한다고 노트에 쓰기도 썼는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막 섞인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더 뭔가 자세하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최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